자, 이제 문제 9번. 문제 9번을 풀어볼게요.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fx는 2x 빼기 1, f 인버스 x가 g의 2x 더하기 1일 때 g 5의 값을 구하여라. 자, g를 구하려면 g라는 함수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알아야 하는데, 그럼 g 2x 더하기 1은 f 인버스의 x. 자, 이때 g5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x 더하기 1이 우리가 5가 되면 좋을 텐데, 그럼 x는 2가 되겠죠. 양변에 2를 대입합니다. x는. g5는 f의 인버스의 2가 되는 거고, f 인버스 2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k라고 놓으면은 fk는 2가 되죠. fk가 뭐예요? 자, fx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2k 빼기 1이다. 즉 2k는 3이 되고 k는 2분의 3이 되겠죠. 자, 따라서 f 인버스 2는 2분의 3이고, 즉 g5는 2분의 3이다. 답은 4번이에요. 자, 쉽죠? 자, 바로 문제 10번을 보도록 할게요. 10번. 자, 1차 함수 fx는 2x 더하기 a에 대하여 f 인버스 4가 1, f 인버스 8이 b다. 이때 b 값을 구하라는 건데, 자,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은 f1은 4, fp는 8. 자, 역함수가 나올 때 이 표현 중요해요. f 인버스 a가 b라면 얘랑 똑같은 말은 fb는 a다. 물론 f가 역함수가 있을 때. 자, 바뀌는 거예요. 함수가 들어가면서. 자, 그러면 조건이 이렇게 바뀌는데, 자, f1은 사실은 여기다가 넣어보면은 2 더하기 a가 4다. a는 2가 나오고요. 자, fb는 일단 b를 넣으면은 2b 더하기 a인데 a가 2였으니까 2b 더하기 2는 8. 따라서 2b는 6이고 b는 3. b가 3이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10번이 끝납니다. 자, 그럼 이제는 11번을 풀어볼게요. 11번. 집합 x가 1, 2, 3, 4가 이렇게 되는데, x에서 x로의 함수 f의 역함수를 g라고 할 때, 자,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g는 f의 역함수라고 합시다. 자, 이때 4g1 더하기 3g2 더하기 2g3 더하기 g4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자, 이 문제 조건에서 이거 중요해요. 요거. 자, f랑 g가 역함수 관계예요. 그렇단 얘기는 fg는 1대1 대응이다. 자, 이 말은 G1, G2, G3, G4가 있는데 어느 두 개도 같지 않다. 그러니까 4개의 원소가 있잖아요, 공역에. 그럼 얘네가 1, 2, 3, 4 중에 하나씩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집합이 1, 2, 3, 4란 집합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 값이 최대가 돼야 돼요. 자, 다시 써보면 4g1, 3g2, 2g3 더하기 g4. 자, 이게 최대가 되려면 사실 가장 큰 수에 곱해진 g1이 가장 커야 되고, 그 다음 커야 되고, 그 다음 커야 되고, 그 다음. 그러니까 큰 수에 큰 수를 곱해야 더 커지니까 G1이 가장 큰 수,
자, x집합에서 가장 큰 수 4가 돼야 되고 얘는 3, 얘는 2, 얘는 1 요렇게 대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6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1 이렇게 다음에 20 이렇게 다음에 10이니까 답은 30 3번이 최대값이 되겠지요. 자, 알겠나요? 자, 이제 12번. 자, G 합성 fx가 3x 더하기 2 f 인버스 2가 1일 때 G2의 값을 구하래요. 자, 풀이는 요거 봐요, 요거. 얘를 조금 바꿨으면 gfx가 3x 더하기 2인데, 자, 우리 봐봐요. g2를 구하고 싶단 말이에요. 이 값이 2면 참 좋겠는데, 자, 그럼 fx가 2면 좋겠다는 거죠. 어느 x에서 fx가 2냐? 자, 여기 봅시다. f1이 2죠. 이 표현. 얘랑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은 x가 뭐예요, 지금? x는 1이구나. 자,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f가 역함수가 있잖아요.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f 인버스 역함수가 있다는 얘기는 f가 1대1 대응이다. 자, f가 1대1 대응이라면은 f1이 2일 때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거는 결국 1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f3이 2다. 그럼 f3하고 f1하고 똑같네? 그럼 1대1 대응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 말은 x가 1인 경우 f1은 2. 요거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 원래 식으로 돌아가서 x에 1을 대입하면 g에 f의 1은 5가 되고, 자, 얘는 g2가 되겠죠. f1이 2니까. 따라서 g2는 5고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때요? 알겠나요? 자, 이번 13번. 13번도 이제 x가 1, 2, 3, 4에 대하여 x에서 x로의 함수 f와 g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자, x인데 이렇게 가는 게 f, 이렇게 가는 게 g. 1, 2, 3, 4, 1, 2, 3, 4, 1, 2, 3, 4. 자, 4는 1로 가고 하나씩 내려가는 대응. gx는 x자 2개인 대응이 되지요. 자, 이때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f 합성 g 인버스의 1 더하기 g 합성 f의 인버스의 4를 구하여라. 차근차근 구해봅시다. f 합성 g 인버스의 1은 사실은 f의 g 인버스의 1인데, 자, g 인버스의 1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어떤 g라는 함수에 의해서 어떤 원소가 1에 대응된다는 거예요. 1에. 과연 그 원소가 무엇이냐? 2더라. 그러니까 g 인버스 1은 1에서 거꾸로 간 원소를 물어보니까 얘는 f의 2가 되고, 자, fx의 2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3. 따라서 요 값은 3이 됩니다. 두 번째, g 합성 f의 인버스의 4. 자, 역함수 풀어주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4. 그럼 얘는 f 인버스의 g 인버스 4가 되고, 자, 아까 마찬가지로 g 인버스 4는 4에서 거꾸로 간 놈. 얘는 f 인버스 3이 되겠죠. 다시 3에서 거꾸로 간 놈. 그럼 얘는 2. 그래서 얘가 2가 된다. 따라서 3 더하기 2, 5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때요? 참 쉽죠? 그럼 14번.
14번은 자, fx가 이제 x제곱 마이너스 6x 자,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래프와 그 역함수 y는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교점이 a, b다. 이때 10ab를 구하라. 자, 이거 중요해요. 여기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은 사실 뭐로 구해야 되냐면은 y는 fx와 y는 x의 교점이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대충 좌표축을 그리고 fx가 이렇게 생기고 y는 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역함수라는 거는 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요렇게 생겨야 되는 거예요. 대칭. y는 f의 역함수. 그렇다면 만약에 요 y는 x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교점이 있다면 자, 얘를 대칭한 게 역함수니까 역함수는 이렇게 생길 텐데 자, 교점 어디 생겼어요 지금? 여기 생겼죠. 여기. 그러니까 둘이 f의 인버스가 만나는 이 점은 사실 y는 x랑 만나는 점과 같다. 그래서 요 역함수하고 요 fx와 교점을 구할 때는 사실 fx와 x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x를 푸는 것이고 x제곱 마이너스 7x는 0 x 마이너스 7은 0이니까 x는 0 또는 x는 7이 나오는데 자, 단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7이 되고 자 7, 몇인지 보면은 사실 얘가 아까 말했죠?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 있다. y좌표는 당연히 7. 따라서 a는 7, b는 7이니까 10. 따라서 10ab는 10, 7, 7, 490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문제 중요한 거는 요거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는 것과 같다. 자, 어때요? 알겠나요? 자, 15번을 봐봅시다. 15번은 집합 x가 1, 2, 3, 4 y가 1, 3, 7, 9인데 함수를 다음과 같이 줬어요. 어떤 함수냐?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데 fn은 3의 n제곱에 1의 자릿수 gn은 7의 n제곱에 1의 자릿수. 자, 다음과 같을 때 함수값 f 합성 g 인버스의 1 더하기 g 합성 f 인버스의 7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우리가 fg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원소 4개밖에 안 되니까 한번 구해 볼게요. f1은 정의대로 보면은 3의 1의 자릿수 떨어져 있는 3. 자, f2는 3의 제곱, 즉 9의 1의 자릿수니까 9. f3은 3의 세제곱, 즉 27의 1의 자릿수니까 7. f4는 3의 대제곱, 81의 1의 자릿수니까 1. 자, 마찬가지로 G1은 7의 1의 자릿수니까 7. G2는 7의 제곱, 49의 1의 자릿수니까 9. G3은 7의 세제곱은 하기 싫으니까 사실은 앞자리는 안 중요해요. 끝자리
끝자리를 보면은 얘가 49 곱하기 7이니까 7, 9, 63. 1의 자릿수는 뭐겠어요? 3이다. 마지막 자리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G4는 7의 4제곱. 이것도 싫죠? 이것도 아까 7의 세제곱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3이더라, 끝자리가. 그럼 결국 1의 자릿수만 구하려면 여기다 다시 7을 곱해서 21이니까 끝자릿수는 1. 그러니까 끝자릿수는 여기다가 끝에 끼리만 곱하면 되니까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 같은 관계가 있는데, 자, 그러면 F 합성 G 인버스의 1부터 구해봅시다. 얘는 F의 G 인버스 1. 자, G 인버스 1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얘를 K라고 놨을 때 GK가 1. 즉, 함수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정의의 원소가 뭐냐? 함수값이 gx 중에서 1이 나오도록 하는 원소는 4. 따라서 K는 4다. 이 값은 결국 F4를 의미하는 거겠죠. F4는 1이니까 1. 두 번째, G 합성 F 인버스의 7을 구합시다. 자, 얘는 G의 F 인버스 7하고 같고, 자, F 인버스 7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7이 나오게 하는 정의역의 원소다. 그러면은 G의 3이고 G3은 3.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 더하기 3이니까 4.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때요? 알겠나요? 자, 16번은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시작할게요. 그림이 조금 짜증나니까. 자, 그림은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 정의된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gx를 나타낸 것이다. 자, g 인버스의 fc의 값을 구하시오. 자, 그럼 우리가 일단 fc를 구해봐야겠죠. 자, fx가 어떤 거냐면은 밑에 요 꺾인 직선 두 개가 꺾인 상태로 붙은 그래프가 fx인데, 자, c에 대한 함수값을 구해봅시다. 따라서 올라가 보면은 요게 사실 fc인데, 자, 요 y는 x가 항상 힌트예요, 얘네는. 자, y는 x가 이 점에서 b, fc란 말이에요. 자, 이게 y는 x 위에 있으니까 결국 b는 fc다. 자, 그럼 fc가 b가 된다. 즉, g 인버스의 fc는 결국 g 인버스의 b와 같고, 자, g 인버스의 b를 k라고 합시다. 역함수 값을 구하기는 힘드니까. 그럼 gk는 b가 되겠죠. 똑같은 말이니까. 자, b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지금 b예요, b. 여기 b. g에다 어떤 값을 넣어야 b가 되냐? 자, gx는 요 파란색 위에 곡선인데, 자, 이게 b가 어디서 b가 되냐면은 x가 a일 때 함수값이 b가 돼요. 즉, ga가 b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k는 a가 된다. 왜? 자, 여기 문제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g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다. 그러면 g는 1대1 대응이다. 따라서 gk가 b이고 ga가 b이므로 k는 a가 되고, 따라서 g 인버스의 fc는 아까 구했듯이 g 인버스의 b고, 얘는 k가 a였으니까 a와 같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어때요? 알겠나요? 17번도 그래프가 나와서 먼저 그래프를 그리고 풀게요. 집합 A는 1, 2, 3, 4이고, 자, 여기에 대하여
A에서 A로의 두 함수 y는 fx, y는 gx의 그래프가 각각 그림과 같다. 자, 이때 g 합성 f의 1 더하기 f 합성 g의 역함수의 3의 값을 구하라. 역시 차근차근. 자, g 합성 f의 1은 g의 f1과 같지요. 합성함수 정의해서. 자, f1이 먼저 봅시다. 1에 대응한 함수값은 1. 왜냐면 1,1을 지나니까. 그럼 g 1이고 얘는 자, gx는 x가 1일 때 y값이 2더라. 얘는 2가 되죠. 두 번째, f 합성 g의 인버스의 3. 얘는 사실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의 3과 같고 얘는 g 인버스의 f 인버스 3이 됩니다. 자, 그런데 f 인버스 3이 의미하는 게 뭐냐? 어떤 정의역의 원소가 함수값을 3으로 만드느냐. 자, 이게 다시 말하면은 f 인버스 3은 k랑 똑같은 말이 fk는 3. 즉 얘는 y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자, fx 이렇게 됐죠. 3이라는 함수값을 가지는 점이 여기 있다. 얘는 결국 f4가 3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f 인버스 3이 4를 말해주는 거예요. 얘는 g 인버스 4. 마찬가지의 원리로 구하면은 얘는 y 값이 4일 때 x 값이 몇이냐? 얘는 4. 따라서 답은 2 더하기 4가 돼서 6이 되겠죠. 답은 3번. 어때요? 알겠나요? 자, 18번. 함수 f에 대하여 f2의 x는 f의 fx이고, 자, f3의 x는 f의 f제곱, 제곱이 아니지, f2의 x. 이렇게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자, 집합 x는 1, 2, 3에 대하여, 자, f가 x에서 x로의 함수인데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f1은 3, f3은 i, i는 항등함수. 자, f의 역함수를 g라 할 때 g10의 2 더하기 g11의 3은 몇이냐? 이거 문제 길다. 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자, 이거는 요걸 가지고 우리가 f가 뭔지 찾아야 돼요. 자, 3번 합성한 거 나왔으니까 x를 4개 그려줍시다. f, f. 자, 이렇게 한 번에 가면 얘가 f 3번 한 함수가 되고 얘가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자, 1, 2, 3, 1, 2, 3, 1, 2, 3, 1, 2, 3. 자, f1은 3으로 고정해요, 항상.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은 f를 이제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나와야 된다. 즉 1에서 출발해서 3으로 갔다가 여기 과정 모르지만 결국은 얘가 1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역함수가 일단 있다는 얘기는 1대1 대응이니까 2와 3이 1과 2를 하나씩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자, 만약에, 자, 이거 지울 거니까 샤프로 좀 해볼게요. 샤프가 어딨니? 만약에 f2가 1에 대응된다면 여기도 2는 1에 대응돼야 되고 2는 1에 대응돼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 따라가 봅시다.
2는 1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아직은 모르겠네요. 자, 남은 3은 2로 대응될 수밖에 없겠죠. 요렇게 만약에 이러한 대응이라면은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1로 가네 결국. 2는 1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3은 2로 가고 2가 다시 2로 갔네. 3은 2로 가고 2는 1로 가고 1은 3으로 가고 3은 3으로 갔네. 아, 얘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반면에 만약에 2가 2로 간다고 가정하면 계속 얘는 2로 가니까 2는 2로 가지만 남은 3은 1로 가고 3은 1로 가고 3은 1로 가면서 1이 3으로 갔다가 다시 1로 갔다가 3으로 가버렸네. 1이 3으로 가면 항등함수 돼야 하는데요? 안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대응은 이 조건 3번 합성했을 때 항등함수가 되는 걸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사용했던 거 2는 1로 대응되고 3은 2로 대응되고, 자, 요 함수만이 이 조건 두 개를 다 만족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F1은 3, F2는 1, F3은 2라는 fx의 정의를, fx가 뭔지를,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겠네. g 10에 2 더하기 g 11에 3을 구해봅시다. 자, 잘 봐요. 요걸 이용해서 우리가 gx를 구할 수 있어요. 자, g1은 f의 역함수가 g예요. 이 f가 2를 1에 대응시켰으니까 g는 1을 2에 대응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앞뒤가 바뀌는 거. 자, 마찬가지로 그럼 g2는 뭐가 될까요? 3이 2에 대응됐었으니까 g로 오면은 2가 3에 대응되겠죠. 얘는 3. 나머지 g3은 1이 됩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봅시다. g10의 2를 먼저 구해 볼 건데, 사실 g3도 항등함수가 돼요. 왜냐? f가 이렇게 갔잖아요. g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g1은 2로 갔다가 3으로 갔다가 1로 간다. 거꾸로 가는 길이니까 얘가 왔던 길이 항등함수가 되는 길이면 돌아가는 길도 당연히 항등함수가 되는 길이겠죠. 그렇겠죠? 2도 마찬가지로 2는 요렇게 오는 길인데 돌아가는 길, 이게 g3인데 결국 얘도 다 항등함수. 3일 때도 항등함수. 그래서 g3은 우리가 항등함수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사실 g2랑 똑같아요. 3번 합성할 때마다 항등함수가 되니까. 그럼 g2는 결국 3. 두 번째, g11의 3은 11이 3 곱하기 3 더하기 2니까 얘도 항등함수가 3번 있고 결국 남는 거는 g2의 3이더라. 자, g2의 3은 g의 3이 돼. g의 3은 뭐예요? 1이니까 g1. g1은 뭐예요? 2. 따라서 3 더하기 2가 우리가 구한 답이고 얘는 5. 답은 2번이 됩니다. 어때요? 알겠나요?